안녕하세요, 선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도덕 트레이너, 도덕 강사 이재은입니다. 자, 2025년도 제1회 고졸 도덕 우리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네, 우리 고졸 도덕은요, 이론이 상당하죠. 네, 그래서 고졸 도덕에 나와 있는 다양한 학자들 역시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나왔던 학자들이 또 반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자별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했다, 이런 느낌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어떤 부분이 약간 아리까리했는지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탐구 주제를 다루는 실천 윤리 분야는, 이게 이제 한 문제씩 계속 나오죠. 근데 지금 번갈아 가면서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에도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문화도 있고, 정보도 있고, 직업, 환경, 사회윤리, 생명윤리, 문화, 예술적 윤리, 과학윤리,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몇 가지 주제를 주고 이게 어느 윤리에서 다룰 이슈인가, 생명인가, 과학인가, 정보인가. 네, 그래서 이건 내기가 너무 좋잖아요. 다양한 영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윤리적 해결책은 무엇인가? 기후변화? 기후가 변하죠. 지구온난화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거 환경 문제인데, 그렇죠? 이건 환경윤리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너무 쉽죠.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환경을 생각할 때 개발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야, 환경 보존을 해야 돼. 이런 이제 이슈가 있고 쟁점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친환경적인 우리가 발전이죠. 친환경적인 개발이고, 그래서 나온 용어가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경제도 계속 발전하면서 환경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런 거 어디서 다룰까? 문화에서, 정보, 직업, 환경? 이거 환경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환경윤리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 윤리 사상가가 이제 나오는데요. 동양에서는 대표적으로 유교, 불교, 도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떨 땐 공자가 나오고, 어떨 땐 석가모니가 나오고. 자, 이번에는 도가가 나온 거죠. 도가 쪽. 그래서 어떤 도가의 인물일까요? 도가 하면 누가 있어요? 두 명 있잖아요. 노자장자, 노자장자. 우리가 노장사상 이렇게 얘기하는 노자장자. 근데 도가의 대표 사상가인 노자의 사상을 계승했대요. 그럼 노자가 아닌 다른 분 장자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가라고 다 알려줬고, 맹자, 묵자, 순자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맹자하고 순자는 우리 공자님과 함께 유교 쪽이고, 묵자는 묵가사상 이렇게 따로 얘기하니까요. 자, 도의 관점에서 만물의 평등한 가치를 강조한다. 모든 만물은 평등하다고 보죠. 재물론입니다. 재물. 네, 그리고 이제 수양 방법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 마음을 비우면서, 이렇게 하는 이제 좌망심재, 마음을 싹 비우는, 이런 좌망심재가 수양법이었어요. 그래서 재물,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재물이라는 단어와 좌망심재 이런 단어들 나오면 장자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3번 도덕적 탐구의 방법으로 옳은 거. 네,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탐구를 하고 이 도덕적으로 어떤 이추론이 맞나 틀리나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렇죠? 합리적으로, 비판적으로.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보세요. 토론 필요하죠. 도덕적 탐구에서 토론하는 방식도 필요하고, 독단적인 나만 오라 이런 독단적인 아니죠. 이런 건 필요 없죠. 네,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합리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네, 또 도덕에서는 배려적인 이런 사고도 좀 필요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봐도 독단적인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론,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추론 이런 거 당연히 우리가 도덕적에서 탐구할 때는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니은 빼고 갈게요.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도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4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수자 우대정제.
네, 우리 사회적인 소수자들이 있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차별받아왔고 그렇게 막 권력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장애인이라든지 네,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회적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려는 정책이다. 네, 그러면 이런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우리가 사례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그럼 뭐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장애인, 여성, 농어촌에서 우리가 자라온 학생들 교육 여건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 고용 할당제를 만들어서 여성 고용에 조금 더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거. 쉽게 얘기하면 농어촌 특별 전형을 만들어서 농어촌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조금 더 대학 갈 때 배려를 해주는 거고요. 장애인 의무 고용제 역시 장애인들도 취업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조금 더 고용해서 배려를 해주는 거. 이거 전부 다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회에도 나오잖아요. 환경 영향 평가 제도, 환경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수자 우대하고 전혀 주제가 다르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5번. 다음에 설명하는 윤리학적 접근은 윤리학의 어떤 접근일까요? 계약론, 의무론, 공리주의, 심리주의. 네, 행위 옳고 그름은 결과랑 상관없습니다. 결과를 보지 않아요. 근데 공리주의는 결과를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 결과가 좋아야 되고, 그렇죠?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거고, 이건 약 공리주의인데 결과가 상관없대요. 선의지에 근거해서 동기가 중요한 거죠. 그 착한 그 선의지, 동기에 의해서 그 행위할 때만 그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바로 칸트의 의무론입니다. 칸트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가 중요하고 그 선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인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의무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양대 산맥이고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잖아요.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의무론 나온 겁니다. 6번. 다음 가나에 들어갈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남북한은 통일해야 하는가? 네. 항상 윤리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 찬성, 반대 이렇게 늘 그 두 논거가 싸우죠. 뭐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논리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논리가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논리적 근거를 대고 있을까? 어떤 논리적 근거. 그게 논거인 거죠. 논리적 근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찬성하는 쪽은 이런 주장을 할 거고 반대하는 쪽은 이런 주장을 하겠죠. 자, 남북한 통일해야 됩니까? 찬성 쪽이에요.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인데 통일해야 빨리 우리가 하나 되지. 동질성을 회복해야지. 그러니까 빨리 통일해야 돼. 이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구촌의 평화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자, 빨리 통일이 돼야 이제 우리가 전쟁의 위협도 사라지고 한반도도 평화하고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지. 그런 말이죠. 자, 이제 반대예요. 통일하면 오히려 돈도 많이 들고 세금도 많이 들 거고 싫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반대를 가볼게요.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클 수 있다. 통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통일로 얻는 이익이 크다면 이건 빨리 통일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오히려 찬성 논리죠.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나와볼게요. 통일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 얼마나 혼란스러워. 이 지금 남북한 체제가 다른데 지금 이제 와서 통일하려고 하면 너무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싫어. 반대야.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대 논거고 이거는 찬성 논거로 가야 되는데 올바르게 들어가지 않은 건 3번입니다.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행동이 맑고 맑아요. 그리고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욕심이 없어요. 깨끗하고 맑고 욕심이 없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옳음을 중시하는 깨끗해요. 뭘까요? 부정 벌써 안 했죠. 소외, 청렴, 편견 다 안 좋은 단어, 부정적 단어. 근데 청렴, 깨끗해요. 우리가 공직자는 특히나 우리가 부정부패에 빠지면 안 되고 깨끗해야죠. 청렴해야죠. 우리 선비의 자세, 청백리 그 정신이고. 자, 청렴이라는 단어 너무 좋아해요. 도덕에서. 너무 잘 나와요. 그렇죠?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3번 정답은 청렴입니다. 자, 8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해외 원조도 곧잘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이론이 어렵죠. 그래서 싱어, 롤스가 나왔어요. 자, 해외 원조.
우리 막 외국에 가난한 아이들, 막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간 아이들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해외 원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네,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우리 의무야. 이게 싱어죠.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공리주의 입장에서 특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게 좋은 거잖아요. 공리주의. 근데 고통받는 사람. 특히 이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건 좋은 게 아닌 거죠. 고통은 나쁜 거니까. 그래서 이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다 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만드는 게 공리주의가 원하는 거니까 도와야지. 당연히 도와야지. 약간 의무의 관점으로 당연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싱어는 무조건 도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롤스도 도와야 돼요. 롤스도 돕자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둘 다 당연히 돕는 건 돕는 건데 의무인데 생각이 좀 달라. 얘는 무조건 돕는 거고 롤스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도움의 원조의 목적이 뭐냐면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드는 것. 뭐라고요? 질서정연한 사회. 네, 요게 이제 핵심이죠. 무엇이 되도록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질서가 어지러워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 돕긴 돕는데 이 나라가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걸 돕는 거예요. 아셨죠? 질서가 바로 잡히는. 그래서 꼭 돈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가난해요. 근데 질서가 잘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울 필요가 없죠. 근데 어떤 나라는 가난한데 질서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빨리 도와야지. 질서를 바로 잡게 만들어야 돼요.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롤스는 정의론자잖아요, 또. 네, 그래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람 그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돕는 거. 이 정답은 4번이고요. 그러면 이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용어가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자, 가만히 보면 설마 독재 사회가 되도록 돕겠어요? 무정부 사회가 되도록 돕겠어요? 전체주의 다 부정적인 단어들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롤스의 이론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잘 가만히 보면요. 네, 이게 보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 검정고시는 참 친절한 시험이거든요.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최대한 여러분들 많이 합격시켜주고 싶어하는 시험이에요. 막 괴롭히는 시험이 아니라. 그래서 보기를 봐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도 보기로 맞춰라. 그럴 때 가장 말이 되는 건 질서정연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만 한 명, 노직이라는 학자는 조심하셔야죠. 노직은 해외 원조는 의무가 아니다.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직은. 자, 그래서 해외 원조는 자선의 개념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자선.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돕고 싶어요? 내 마음이죠. 도울 수도 있고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안 도와주면 안 돕고 싶으면 안 도와도 되는 거고 완전히 본인의 의사라는 거야. 근데 국가가 나서 도와라 마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건 강요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노직은 의무가 아니라 자선의 개념이고 그거는 내 순전히 본인의 자유의사로 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근데 싱어하고 롤스는 의무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얘는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롤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 네, 이런 단서 조항이 붙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9번 갑니다. 다음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네, 국제관계는 또 두 가지 관점이 딱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네, 국제사회는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다. 양육강식. 힘이 센 우리가 뭐 사자, 호랑이한테 꼼짝 못하는 것처럼 동물의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힘센 국가가 제일 파워가 있는 거죠. 나머지 힘센 약한 국가는 깨갱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현실이다. 그게 현실주의예요. 네, 그게 현실주의고 아니야. 우리 인간이 다 이성이 있는 것처럼 그럼 이성이 모여서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도 다 이성이 있어요. 네,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국제법도 만들고 같이 국제기구도 만들고 뭐 협력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훈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다. 이상주의죠. 아주 이상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자기의 이익이 최고고 국가 간의 힘의 논리를 강조한다. 네,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자, 평화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 전쟁을 예방 또는 억제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힘의 균형을 잘 이렇게 서로 비등비등하게 잘 유지가 되면 평화인데
힘이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면 이렇게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거 할 때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의 균형을 잘 이렇게 유지하는 거, 이게 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예요? 현실주의죠. 그래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왔다 갔다 하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번에 뭐가 나왔다? 현실주의. 정답 4번입니다. 자, 10번. 다음에서 인공임신 중절의 찬성 논거에 해당하는 것은? 지난번에는 반대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엔 찬성 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항상 그랬죠. 임신 중절 수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궁금한 건 찬성하는 사람의 논리적 근거를 찾아라 이거죠. 네, 찬성하는 건. 자, 그러면 뱃속에 태아를 없애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태아를 없애는 걸 찬성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편? 네, 바로 그 엄마의 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엄마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네, 엄마가 신체의 일부잖아요. 엄마 신체의 일부인데 엄마가 낳기를 원치 않는다면 안 낳아야지. 낳기 원치 않는데 억지로 낳으라고 할 수 있느냐? 네, 엄마의 선택이 중요하다. 근데 무조건 반대하는 쪽은 이제 그 뱃속의 태아도 생명이다. 이 생명을 중시하는 입장인 거예요.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체고 태어나면 아기가 될 건데 죽일 수가 있느니 이건 살인이다.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린 찬성을 찾을 겁니다. 태아도 생명이 있는 인간이야.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해. 생명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중절하면 안 된다죠. 이건 반대입니다.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건 잘못해서 태아도 무고해. 죽이면 안 돼. 이것도 반대해죠. 태아는 여성의 일부야.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여성이 선택할 수 있어. 그 여성이 낳기를 원한다면 낳는 거지만 싫어하면은 못 낳는 거죠. 그래서 요게 찬성 논거네요. 자, 태아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의 존재잖아. 결국 태어나면 인간이 될 거야. 그 인간을 죽인다고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반대 논거입니다. 그럼 맞는 것은 우리 3번 학생 3번입니다. 자, 11번. 가족 간에 지켜야 될 바람직한 자세. 가족 간의 윤리죠. 가족에 누가 있나요? 부부가 있고요. 부모와 자식이 있고요. 또 자식끼리, 형제끼리. 네,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자녀는 부모한테 뭐 합니까? 우리 효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자애라고 했죠. 그리고 형제끼리는 또 우애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 가족 구성원은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안 하면 서로 몰라요. 그래서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죠? 친할수록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예의를 갖춰서.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널 낳았으니까 내 말을 무조건 복종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가족 구성원도 서로에 대한 배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일방적으로 이제 소유물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살아야 돼. 내가 이거 너는 반드시 이게 돼야 돼.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미 태어나면 이미 하나의 인격체로 독립된 거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물론 보호해주고 지원해주고 하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대화로 회피하면 안 되죠. 그럼 해결이 안 돼요. 회피는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대화로서 해결해야죠. 그럼 기억과 니은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12번. 다음 중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윤리적 소비도 이제 중요한 주제죠. 네,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당연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그 어떤 만족을 뽑아내는 합리적인 선택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윤리적인 소비를 하자. 네, 그래서 만약에 환경에 문제가 되는 기업, 그런 기업 사주지 말고 막 동물 실험을 해서 동물 막 학대하고 안 되죠. 그리고 막 직원들 막 월급도 제대로 안 줘요. 외국인 노동자 막 함부로 막 이제 굴려가지고 이런 부도덕한 기업들 안 되죠. 그렇죠? 네, 이런 기업 거 사주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괜찮은 기업의 물건을 사주자. 이게 윤리적 소비입니다. 그래서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상품을 구매하도록, 그렇죠? 동물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그 마크죠? 괜찮아요. 노동자 인권을 침해한 기업의 제품을 소비해요? 이런 나쁜 기업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기업 건 사주지 말고 인권을 잘 보장해주는 기업, 사회에 좋은 활동을 하는 기업, 이런 기업 거 사줘야죠. 생산자를 보호하는
공정무역 상품을 구매해. 이 물건이 우리가 이제 가난한 국가의 생산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거다. 이게 공정무역이잖아요. 공정무역 제품이네. 그럼 구매할 수 있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도록. 네, 내 소비가 환경에 문제가 안 되게 그런 지속 가능한 소비가 되는 이거 괜찮죠. 그래서 이런 소비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윤리적 소비입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13번. 다음 중 종교 갈등을 위해서 필요한 덕목으로 가장 우리가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종교끼리도 뭐 전쟁도 하잖아요. 종교 간에 아직도 세계 곳곳에 종교 전쟁이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안에서도 종파 때문에도 종파 싸움으로도 전쟁도 하고 안타깝죠. 네, 이제 이게 가장 문제예요. 내 종교만 훌륭하고 다른 종교를 무시한다면 그러면 그게 싸움이 되는 거죠. 내 종교 당연히 뭐 훌륭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믿는 종교도 존중해야 우리가 갈등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당연히 이런 거 강요, 집착, 차별 벌써 다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가 종교 간에 서로 열린 마음으로 다른 상대 종교도 존중하는 마음, 그게 관용이잖아요. 그래서 종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뭡니까? 그러면 다 1번, 3번, 4번은 뭐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죠. 네, 바로 2번 관용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단어, 긍정적인 단어를 찾으시면 충분히 이거는 쉽게 맞췄을 거예요. 네, 14번. 다음 평가지에서 학생이 작성한 답안의 시험 결과로 기억에 들어갈 점수는 몇 개 맞았을까? 우리 한번 채점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 from입니다. from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기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진정한 사랑이란. 네, 진정한 사랑이란 보호와 이해 요소를 포함하는 거. 그렇죠? 상대를 보호하고 이해하고 상대가 잘 되길 바라고 진짜 사랑은 그렇잖아요. 상대를 어떻게든 아껴주고 보호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사랑에는 행동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사랑인 거고 상대방의 상대가 잘 되기를 바래요. 상대가 뭐 안 되기를 바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잘 되기를 막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사랑이죠. 그러면 전부 다 얘가 맞는 건데 이 학생 볼까요? 이거 얘. 근데 이거를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틀렸죠. 이 학생 2개 맞았네요. 2개. 채점 결과 2점.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5번. 다음 중 과학기술. 우리 기술이 발전해서 너무 인간이 편리한 점이 많죠. 물론 부정적인 면도 생겼는데 자, 이번에는 긍정적인 측면을 물어봤어요. 지난번에는 부정적인 걸 물어봤었는데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제는 바꿔가면서 내는 겁니다. 자,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편리한 점이 많아. 또 그 기술도 크게 보면 의학도 기술이죠. 우리 의술 계속 그래서 치료법도 나오고 그래서 뭐 암 환자도 수술해서 살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난치병을 치료하게 된다. 이건 너무 좋은 점이죠. 긍정적인 측면. 근데 과학 기술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환경 오염이 생기고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이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보면은 또 역시 우리가 가만히 보기를 보세요. 이걸 이 사생활 침해하고 생명 존엄성을 훼손하고 환경 오염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좋은 점이 1번밖에 없네요. 답은 또 1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6번. 자, 정보를 공유하자. 네, 정보 공유론이죠.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자와 공유하면 안 된다. 이 정보라고 하는 걸 함부로 공유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또 반대가 있죠. 공유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번에는 공유를 강조하는, 공유하자는 거죠. 공유하자. 자, 거기에 맞는 거.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불법 이제 정보를 다운로드 할 때, 자, 이거 내가 만든 정보예요. 내가 만든 창작물이고. 이런 걸 함부로 공유해서는 안 된다. 정보 사유론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하자는 입장은 자, 우리가 누군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정보를 조금 갖고 있으면 이게 격차가 생기잖아요. 그게 결국 정보 격차요. 나중엔 이게 빈부격차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보를 누구나 다 공유한다면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유하자라고 얘기하겠죠. 우리는 정보 공유론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건 누구 하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돼야 되지 않겠냐, 공유로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여기서도 공유로는 그렇지, 공유해야지. 불평등도 해소하고 공유도 해야지. 둘 다 yes, yes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정보 공유론이라면 그러면 1번이 예, 1번이 정답이죠. 근데 만약에 정보 공유가 아니라 정보 공유하면 안 된다. 정보 사유론이라고 하면 이제 아니요가 되겠죠.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 어느 입장에서 이 대답을 오로 해야 될지 아니요 해야 될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냐, 공유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역시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1번이 정답입니다. 17번. 자,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 시민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죠.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요. 그렇죠? 관심을 갖고. 네, 그리고 올바르게 참여해야 되죠. 막 폭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민주 시민이 아니에요. 모든 건 대화와 토론과 이런 걸로 해야지. 폭력은 그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시민의 정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아닌 거,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죠. 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 공정한 사회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 각자의 권리를 더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들 있잖아요. 국가가 우리 권리를 침해하고 이러면 참으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걸 막아야죠. 사회 전체의 공공선 전체의 어떤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회 전체가 더 잘 되는 거, 이런 거 바래서죠. 일부 특권 측의 이익만을 위해서 시민들이 정치를 참여하나요? 전 그러기 싫은데요. 왜 일부 특권층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참여해야지?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역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점수를 주려고 하는 문제들은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거 말도 안, 시민들이 정치 참여가 특권층을 위해서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18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이 소비하자.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식주 윤리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의복이라든지 먹는 거, 그리고 집과 관련해서 이제 먹는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먹는 거, 음식에 관해서도 안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는 게. 그럼 기왕이면 요즘 이제 세계화 시대다 보니까 막 외국산 농산물이 수입돼 오기도 하고 과일도 그렇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예를 들면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저기 해외에서 바다 건너 이렇게 수출이 되면, 그럼 오랫동안 막 배에서 막 한 달이고 이렇게 해서 수출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수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만큼 농산물이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막 방부제라든지 이런 거 엄청나게 치겠죠. 과연 안전할까요? 건강할까요? 거기다가 자, 이 엄청난 또 이 운송, 이 배에다가 이걸 가득 싣고 오려면, 멀리서 오려면 그만 운반비가 들죠. 이제 연료가 들잖아요. 연료가 석유로가 한다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환경오염도 유발시키죠. 그러니까 멀리서 오면 올수록, 자, 우리가 교통비, 화석 에너지를 사용해죠. 환경에도 문제가 되죠.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건강에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만든 농산물을 사 먹으면 이렇게 운송할 리도 없어요. 그리고 생산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먹어요. 그러니까 더 몸에도 좋고 운송비도 덜 들고 환경에도 덜 문제가 되고, 이거 뭐 일석삼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지역 먹거리 운동. 그 지역에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먹자. 지역 먹거리, 그걸 영어로 바꾸면 로컬 푸드, 지역 음식, 로컬 푸드 운동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 음식 운동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명 지역 먹거리 운동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바로 2번 로컬 푸드 운동을 지금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불매운동, 양성평등운동, 시민불복종운동 다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가만히 보면 다른 보기 오답을 보면 사지 말자, 그게 불매고, 양성평등, 남녀평등,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은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따를 수 없다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 먹거리 운동, 로컬푸드,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한 사상가는 우리 학자를 맞춰볼게요. 자, 너의 행위의 결과가, 너가 한 행동의 결과가 미래에도 인간이 존속할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해라.
너 행동이 쉽게 얘기하면 너가 한 행동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행동해라. 미래 후손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도 인간이 존속할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환경 오염을 시켜서 미래 후손들까지도 피해를 줬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 세대의 책임은 1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미래까지 책임져라 이거죠. 자, 그 유명한 요나스의 책임 윤리입니다. 네, 이분은 요나스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스는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인간이 한 행동은 인간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현 세대에 현재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아가서 인간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그리고 인간한테만 책임질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까지도 그래서 환경과 미래까지도 더 확장된 더 확장된 책임을 강조하는 게 요나스의 뭐다? 책임 윤리. 인간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자연까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아셨죠? 네, 그거 명심하시고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다음 교사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한 학생은 자 요즘에 이제 다문화 사회잖아요. 다문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동화주의 이때 동자가 같아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다문화 사회에 아니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라야지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다 우리 문화에 맞춰 다 똑같아져야지 그게 동화주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화주의는 용광로 이론이죠. 용광로의 모든 거를 다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동화주의는 용광로 다 하나로 똑같아져야 돼. 이게 바로 동화주의입니다. 근데 샐러드 볼 이론은요. 오히려 우리가 다문화주의죠. 다문화주의. 왜냐하면 샐러드 볼 그 접시에 다양한 우리가 뷔페 식당의 그 접시에 다양한 걸 담잖아요. 그 다양하게 담아서 다양하게 먹는 것처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문화주의 전혀 아니고요. 용광로 이론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동화주의가 다양한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합니까? 아니죠. 인정 안 해요. 이주민 문화의 고유성을 보존 안 해주죠. 왜냐면 다 우리 거에 맞춰. 다 똑같아져야 돼 이거니까요.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에 통합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동화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동화주의 용광로 이론에 관련된 설명은 학생 4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요 학생 1, 2, 3번은 바로 샐러드 볼 이론에 해당하는 오히려 다문화주의죠.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려고 하는 다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21번. 다음 표에서 생태주의 사상가 레오폴드 맞는 거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인간만 중요해. 그게 인간 중심주의죠. 인간. 아니야. 인간도 중요한데 그 다음 동물도 중요해. 인간 플러스 동물. 아니야. 인간도 동물도 하나 더.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다 중요하지. 꽃도 생명이 있잖아요. 식물까지도. 아니야. 생명 있고 생명이 없는 무생물까지도 다 중요해. 우리 생태, 이 생태 중심주의. 이 모든 걸 아우릅니다. 네, 흙이며 물이며 다 이런 것까지 생태계는 다 중요하고 우리 전체가 다 조화롭게 가야 되는 전일론적 관점 이렇게 얘기하죠. 레오폴드는 바로 이 생태 중심주의면서 우리가 대지윤리라고 하죠. 자연은 전체에서 바라봐야 된다. 전체가 하나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일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게 생태주의죠. 일단은 정답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가 그렇게 보는 거죠. 생태 중심주의는 아니야.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한 게 자연 안에 모든 것들이 있는 거다. 이건 이제 생태 중심주의 입장에서 아니죠. 자, 생태계 전체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포함한다. 생태계 전체를 고려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맞죠. 자, 그러면 제대로 정답은 요거 첫 번째, 세 번째만 체크를 한 학생, A 학생이 제대로 체크를 했죠. 그러면 1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세요. 이런 문제는 22번 예술지상주의. 이것도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예술이 최고야. 예술. 반대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예술, 미를 추구한다, 신미주의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대로 뭐가 있죠? 아니야. 자, 예술만 추구하면 예술도 도덕을 추구해야 돼라는 도덕주의가 있죠. 네, 이 두 가지가 또 왔다 갔다 번갈아가면서 엄청 매번 나오죠.
자, 그러면 예술은 뭐 예술한테 도덕을 강요하냐? 예술은 예술일 뿐. 예술은 그냥 예술을 지향하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죠. 그리고 예술가한테 뭐 도덕적이어라, 사회에 좋은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런 거 강요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해줘라. 윤리적 기준으로 예술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예술에다가 도덕, 윤리를, 잣대를 들이미느냐. 완전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예술은 감상자에게 도덕적 교훈을 제공해도 아니다. 예술은 예술일 뿐이다. 오히려 지금 요렇게 윤리적, 도덕적 교훈, 요거는 이제 도덕주의의 주장이겠죠. 문제를 바꿔서 다음 주 도덕주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러면 답이 이제 디글리리 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뭘로 물어보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술지상주의를 물어봤으니까 기억, 니은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3번 다음 퀴즈에 대한 정답을 옳은 것은 네, 공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게 뭐예요? 군주는 군주, 임금은 임금다워, 신하는 신하다워,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고 의사는 의사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이게 뭐야? 다 각자의 맡은 바 본분을 다 해라. 이게 바로 공자가 얘기하신 정명사상입니다. 정명사상. 자, 이게 정명사상이고요. 자, 이름명에 바를 정자. 이름에 걸맞아야 된다는 거. 이름을 바르게 이 말이에요. 그럼 학생이라면 학생 이름에 맞게, 부모라면 부모 이름에 맞게, 선생님이라면 선생님 이름에 맞게,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이름에 맞게 자기 본분을 다 해라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각자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걸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는 이것을 강조하는 이것은 뭘까요? 바로 정명사상입니다. 겸해 우리 묵자가 얘기하시죠. 무의자연 이거 도가에서 항상 얘기하죠. 인위적인 거 안 돼. 해탈 이건 불교에서. 자, 그러면 공자의 정명사상 정답 3번이죠. 24번. 다음 중 동물 중심주의.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동물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동물 실험을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렇죠? 인간 중심주의자들이라면 인간을 해서 동물 실험할 수 있지라고 하겠지만 동물 중심주의자들은 동물 실험을 당연히 반대할 거예요. 왜요?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네, 동물도 권리가 있다. 실험하면 안 된다 이러겠죠. 그래서 반대하는 논리입니다. 논거. 네, 그럼 반대 논거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동물 실험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럼 하면 안 되죠. 동물 실험으로 의료 기술을 발전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야? 동물 실험을 해야 의료 기술이 발달하니까 의료 기술을 해서 동물 실험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건 찬성 논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 이건 반대 논리가 아니죠. 동물 실험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동물도 고통, 감정이 있어요. 근데 동물한테 실험하면 동물도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고통 느끼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 실험하면 안 된다. 동물도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동물도 그 각자의 삶의 주체다. 권리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 동물 중심의 대표적인 학자가 싱어와 레건이잖아요. 싱어하고 레건의 그 이론을 바탕으로 볼 때, 자,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5번 마지막 가에 들어갈 윤리 사상가는 자, 평화는 우리가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단순하게 전쟁이 없고 폭력이 정말 이렇게 막 때리고 물리적 폭력이 없는 거고요. 더 크게 보면 그런 것도 물론 평화를 지키는 거지만 우리가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인 폭력, 이렇게 방금 얘기한 직접적인 때리는 거 말고 간접적인 폭력도 없어지는 거.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네, 뭐 가난, 빈곤 이런 사회적인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모든 것들마저도 다 그게 고통을 주는 거고 그런 게 없어져야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거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가 평화다. 네, 누가 이 평화 얘기를 했을까요? 갈퉁, 데카르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갈퉁이죠. 갈퉁은 갈등에 있는 평화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던 분이 바로 이 갈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이렇게 해서 적극적 평화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렇게 많이 요 내용을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자, 이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로 나눈 사람 바로 그 사람 누굴까요? 그 학자를 맞춰보세요 하고 갈퉁을 물어본 거죠. 아까처럼 우리가 이 책임윤리 누굴까요? 하면 요나스 이렇게 학자를 물어보는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1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보셨어요. 전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문제는 계속 변형이 되니까 그동안은 이제 이론의 내용을 물어봤다면 오히려 이제 이론을 주고 반대로 학자를 물어볼 수도 있고 반대로 또 학자에 관련한 이론을 물어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 논리, 반대 논리가 있으면 한 번은 찬성 물어보면 다음에 반대 논리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문제는 변형해서 똑같이 내진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계속 조금씩은 변형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 내용들만 잘 파악하고 있다면 역시 우리 고졸 도덕 쉽게 무난하게 잘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